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증권. 네, 안녕하십니까. 투자전략팀에서 경제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 연구원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경제지표들을 위주로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내용입니다. 3월 FOMC가 이제 진행되었었고, 이와 더불어서 1.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먼저 FOMC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발언하기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표출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용인을 의지를 표명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1.9조 원 규모의 부양책과 연관되어서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미 연준에서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요. 월간 자산 매입 규모도 1,2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양적 완화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해서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제시한 4.2% 대비 2.3%포인트 상향 조정한 6.5%를 제시하였습니다. 또한 PC 기준 물가 상승률이 금년 2.4%까지 급등한 이후 2022년에 진입하면서 2%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FOMC 직후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보였지만 18일 기준으로 다시금 좀 변동성이 높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내용입니다.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. 기저효과에 의해서 급등했는데 해석에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큰 하락이 발생했었던 국가입니다. 지난해 1월과 2월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제어하기 위해서 춘절 이후 봉쇄 조치에 돌입을 했고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죠. 그래서 근본 실물 지표의 누적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의 증가율이 실제로 예상되었던 상황이고요. 실제로도 좀 지표 자체는 굉장히 호조를 보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. 세 번째 내용입니다. 한국의 실업률도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. 다시금 4%대로 회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1월 기준으로 한국 실업률은 계절 조정 기준 5.4% 기록했습니다.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 다시금 4%대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. 연말 연초에 고용 조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상향 조정이 많이 됐는데요. 이런 자신감의 근거에는 그 수요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도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실적 발표됐습니다. 전년 대비 기준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 기저효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향후 구매력에 대한 그 주의도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무점포 소매 판매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관련 소비도 여전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월 당시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의복과 스포츠 취미 관련 소비 증가율이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외식업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그런 품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들 품목의 소비는 아직까지 회복이 좀 요원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기전은 5월 달에 가장 크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추가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서비스 물가의 기저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상품 물가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앞으로 이 서비스 물가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소비가 호조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 임금 부분입니다.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매력이라는 개념은 이제 실질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명목 임금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부분이 실질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실질 임금 역시 이제 좀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물가의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동시에 높은 물가 수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실질임금과 구매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중국 실물 지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볼 그런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이제 그 중국의 공급 중심 성장에 좀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에 1월달, 2월달과 2월달에 소매 판매하고 이제 근본 발표됐었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자면 일단 그 소매 판매는 6.4% 증가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은 상당히 실제 발표됐었던 헤드라인 수치보다 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1월 달과 2월 달에 이제 기업들은 보통 춘절로 인해서 휴업이 증가하는 반면 이제 가계는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증가폭 자체는 소매 판매가 산업 생산보다 큰 시점인데 지금 실제 지표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가 약한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한국 실업률에 대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. 실업률 자체는 좀 많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지난 1월달 기준으로 실업률이 5.4% 기록했었고 2월달에 넘어오면서 다시금 4.0%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뜯어서 보자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간 그런 그 전환된 근로자 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구직 단념자 들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실업률이 지난 20년간 4%를 넘어선 상황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많은 이제 부양책들이 예정되어 있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경제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T레이더.